게스탈트 치료에 어떤 방법론적인 특징이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론적인 특징. 다른 그에 비해서 게스탈트 심리학이 어떠한 그러한 특징이 있는가? 그걸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게스탈트 심리 치료는 지금 여기에서의 체험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게스탈트 심리 치료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적인 삶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과거는 무슨 세계인가요? 관념적 세계입니다. 미래는 관념적 세계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과거와 미래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현재에서만 오로지 만날 수 있고 실존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게스탈트 심리 치료는 결국은 뭐냐면 관념의 세계에 구속되어 있고 관념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어디로 끌고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감각 체계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힘을 빼고 누워서 자신의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만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듬을 찾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에서 만나고 있거든. 거기에서 자연호흡을 느끼게 만드는 건 지금 여기에서 현재입니다. 그 관념의 세계가 아니죠. 그래서 관념의 세계를 떠나서 현재의 감각 체계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 훈련 하나만 가지고도 그 관념의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 자신을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코칭사는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얼굴 표정을 하는지, 어떠한 음색을 내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뭐 해야 될까요? 캘리브레이션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이 체험은 과거와 미래와 단절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절할 수가 없죠.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단절할 수는 없어요. 다만 초점을 지금 여기에 맞춤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러한 경험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경험한다면 그 과거의 경험은 다시 리셋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잘못되어 있는 그 관념의 세계를 지금 여기에 건강한 나로서 다시 미래를 만약에 감각적으로 경험한다면 그 미래가 불안이 아니고 설렘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는 현재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공부할 때는 과거와 미래에서 빠져나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그걸 과거와 미래를 어디에서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현재에서 다시 경험한다면 얼마든지 심리적인 부분에 과거의 문제를 지금의 건강한 나로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거에 어릴 때 강아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지금 강아지만 보면 뭐 덜덜덜 떨리고 겁을 먹고 있다면 이건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못 만나고 있나요? 30살이 된 건강한 성장한 어른으로서 자기를 못 만나고 아직도 어디에 구속되어 있나요? 어릴 때 과거에 강아지에 물렸던 그 과거의 관념의 세계에 내가 아직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과거를 단절시키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강아지를 다시 지금 여기에 성장한 건강한 힘이 있는 나로서 그 강아지를 과거를 다시 가져와서 재경험을 시킨다면 그 강아지는 이제 내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하거든.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 무엇이든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재경험시키고 그걸 반복시켜버리면 전육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면 과거의 잘못된 관념의 세계는 지금 여기 현실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상담에서도 쓰지만 교육 현장이나 코칭에서도 이 이론을 접목한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자기 제한 신념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정적인 성공의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면 그 대상들의 뭐를 바꿀 수 있나요? 삶을,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의 체험. 이게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방법론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발견 학습 중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렵게 이렇게 적어놔서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살아오면서 미해결된 과제를 많이 갖고 있죠. 미해결된 과제를 우리는 못 만나기 때문에 그걸 항상 내 안에 뭐 해놓고 살아가나요? 안에 쌓아놓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두 자로 억압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해결된 과제, 억압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뭐 해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발견하고 알아차렸다면 이것을 다시 뭐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미해결된 과제를 뭐 해줘야 될까요? 해결시켜줘야 되죠. 과거에는 이게 미해결된 과제로 나를 억압시켜서 내 마음의 하나에 꽈리를 꽉 털고 있었는데 이걸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걸 지금의 내 건강한 내 자신에다가 통합을 시켜버리니까 미해결된 그 과제가 이제 그전에는 내 삶의 걸림돌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의 하나의 자원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굳이 어떤 훈련을 안 시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어떤 고통,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었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자신을 계속 심리적으로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면서 자신을 찾고 건강해져 버렸다면 건강한 자기 자신으로서 과거의 걸 다시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전에 내가 허약할 때는 그것만 떠올려도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돼버렸나요? 별것 아닌 과거에 그런 추억이 있었지 라고 들어가고 있어. 그럼 이건 뭐가 됐나요? 내 자신의 건강한 나로서의 뭐가 되버렸죠? 그걸 재발견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통합되는 순간 그건 나의 긍정의 자원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가 관계중심입니다. 관계중심. 자, 굵은 것만 외워놓으세요.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방법론적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였나요? 지금 여기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견, 학습 중심이죠. 이건 뭐냐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미해결된 과제를 발견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통합하게끔 도와준다. 잡혔죠?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 중심이다.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증명받나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가 증명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세계 속에서 태어난다. 세계,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세계로 태어나고 관계로 존재한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선행 조건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선행 조건이. 그럼 내가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뭔가요? 다른 말로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다는 건 내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이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로? 수평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로.
모든 심리적인 장애나 마음의 문제는 결국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부모였던 친구였던 또는 직장 동료였던 어떤 대상이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일어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잘못됐을 때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가 뭐 될 때? 끊어졌을 때, 단절될 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모든 사람도 다 관계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건강한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자기의 경계가 뭐 된다는 겁니까? 좁혀지고 축소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 장애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단절됨으로 해서 우리는 심리적 뭐를 갖는다?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관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게스탈트 심리 치료의 특징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세서 중심입니다. 게스탈트 치료는 컨텐츠는 내용이죠. 프로세스는 과정입니다.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치료는 컨텐츠예요. 그러나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이걸 프로세스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컨텐츠와 프로세스의 차이가 뭘까요? 컨텐츠는 내용이고 프로세스는 과정입니다. 그럼 컨텐츠라는 건 어떤 사실이나 어떤 판단에 관련된 것,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개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럼 과정은, 프로세스는 어떤 걸까요?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 그걸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호흡에 대해서 주위에 초점을 모으고 그 호흡에 초점을 모으면서 내 자신을 만나고 있다면 이건 컨텐츠인가요? 프로세스인가요? 프로세스죠. 그럼 과거에 내가 어릴 때의 경험을 찾아가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당했던 그 내용 또 그 대상 그걸 떠올린다면 그건 프로세스인가요? 컨텐츠인가요? 컨텐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 컨텐츠가 나쁘고 프로세스가 좋은 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게스탈트 심리 치료에서는 컨텐츠보다는 프로세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두 가지는 뭘 해야 된다? 통합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없는 콘텐츠는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거꾸로 콘텐츠 없는 프로세스는 맹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데 이 내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말로 들어본다면 괜찮잖아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데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 컨텐츠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입술이 떨리고 있고 손이 떨리고 있고 뭔가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 그 과정을 보니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세스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말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을 하면서 당신의 목소리가 지금 떨리고 있네요 라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가짜로 말을 자기도 모르게 가짜로 했지만 그 가짜로 말하는 속에서 자기는 속아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로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내담자에게 다시 상담사가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당신의 목소리는 지금 많이 떨리고 있네요 라고 피드백 해주면
자기 자신을 그 순간에 뭐 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 표정도 지금 많이 어두워졌고 목소리도 아까보다 많이 지금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걸 당신도 알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나서 상담사가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 말 대신에 자기 안에 내면의 진짜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 중심. 그럼 여러분들이 코칭 현장에서도 이 프로세스 중심의 여러분 코칭이 돼줘야 되지 않나? 그 어떤 내용도 우리는 봐야 되지만 이 내용에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다음 창조적 태도예요. 창조적 태도. 그러면 게스탈트 심리 치료 자체가 또 심리학 자체가 창조성을 갖고 있잖아요. 창조성. 그래서 게스탈트 심리 치료는 창조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창조 아닌가요? 여러분도 존재는 뭔가요? 창조된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있나요? 유일무이. 유일무이는 하나밖에 없고 둘은 없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유일무이한 이 지구상뿐 아니고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나는 이미 창조성이 발현된 것이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뭐다?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교육 현장에서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든 여러분들은 모두가 뭐다? 축복받은 유일무이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성은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호기심과 실험정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창조성을 이야기하죠. 호기심이라는 건 새로운 것에 대한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실험을 한다는 것은 실패에 대한 부분을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그 실험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용기를 갖고 도전한다면 그 도전의 결과가 어떤 것이든 그건 창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별내창신이에요. 별내창신. 자, 별내창신의 뜻은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그 창조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의 새로운 조합일 뿐이다. 우리는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진정한 창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들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도 뭐다? 창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고 호기심이고 실험정신이고 그건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다. 우리 삶의 본질은 고정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죠. 삶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 변화와 성장은 결국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다. 삶은 닫힘이 아니고 뭡니까? 열림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 내담자에게는 새로운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실존적 체험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적 체험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적이라는 게 아까 뭐였나요? 지금 어디? 지금 여기. 이걸 항상 이제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는 미래나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